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마늘 생강, 수확 및 운반 작업.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마늘 생강을 재배할 때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및 운반. 수확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산시 마늘 생강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확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면서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할까요? 생강과 마늘의 수확 작업을 할 때에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이나 갈퀴 혹은 손으로 마늘이나 생강의 줄기를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손과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 관절염 등의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편의 장비를 사용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수확기를 이용하면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 마늘과 생강을 일일이 손으로 뽑지 않아도 되므로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큽니다. 또한 굴치날의 각도와 깊이 조절이 가능하므로 마늘과 생강에 상처가 나지 않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운동법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후에 5분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나요? 네, 두 가지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동법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힙니다. 그 다음 손목과 손가락을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단단히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쥔 상태로 손목 아래로 구부려서 6초를 유지합니다. 그 후 다시 손목과 손가락을 반듯하게 펴고 6초를 셉니다. 이러한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한 후에 양쪽 팔을 편하게 옆으로 한 후 수초 동안 흔들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운동법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운동법입니다. 한 손의 손가락 사이마다 반대편 손을 넣고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린 후 3에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손목을 꺾고 다른 손으로 손끝을 잡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은 2, 3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를 10회 반복해주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손목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수확 작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성실 씨,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수확한 마늘과 생강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들고 나를 때 어깨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문제가 되는군요. 운반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성실 씨께서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이 운반차는 농산물과 자재 운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운반차로 부녀자나 노약자도 운전이 용이하고
운반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컨베이어도 운반 작업의 위험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데요. 플렉시블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90도, 180도와 같은 다양한 각도와 경사형 등의 변경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3배 이상의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2단으로 구성되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식 컨베이어도 있는데요. 이 컨베이어는 차량에서 물품을 상하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실 씨, 수확한 생강은 굴에 저장한다고 들었는데 생강굴에 진입할 때는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요? 생강굴의 깊이가 4에서 7m나 되다 보니 굴에 진입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추락할 경우 큰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주로 수확 시기인 10월에서 11월에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고가 나서 아찔했었던 경험이 있네요. 생강굴에 진입할 때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겠네요. 이성실 씨께서 생강굴에 진입할 때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생강 저장 토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생강 토굴 승강기가 있는데요. 이 시설은 승강 시설과 송풍 시설을 설치하고 저장 입구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기존 재래식 입출고 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가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므로 추락 위험도 방지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승강기는 2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작동법도 간단하여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생강토굴 승강기를 사용하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승강기가 없는 경우 사다리를 이용해야 할 텐데요. 사다리를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안전지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사다리 기둥과 발판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넘어지는 사고나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진흙 등의 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두치 박사님, 농업인들이 수확과 운반 작업을 할 때 어떤 질병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열사병 사망자 34명 중 과반인 18명이 농작업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령층의 농업인들에게는 농업활동이 열사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늘의 수확 시기인 6월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고열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는 열사병, 열경련, 열허탈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몸의 체온 유지 기능이 고장나서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때 일어나며 주된 증상으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은 체온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경련은 뜨거운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고, 열허탈은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며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고 극단적으로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진행할 때는 고열로 인한 질병들을 특히 주의해야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농업인들이 더운 날씨에 수확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도씨 이상의 고온, 75% 이상의 다습한 환경에 바람까지 불지 않는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며 심장계통 질환, 고혈압, 비만,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
그리고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은 특히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위를 예방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챙이 넓은 모자, 수건, 긴팔 순면 의복을 착용하고 작업 시에는 물을 많이 마시며 평소보다 조금 더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는 탈수 현상을 가중시키므로 삼가야 하고 냉각 젤이나 얼음이 들어있는 냉각 조끼 등의 냉각 도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작업은 되도록 시원한 시간대에 하고 그늘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늘이 있고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환자를 눕힌 후에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나 수분이 잘 흡수되는 이온 음료를 먹이는데 만약 의식이 없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는 환자라면 물, 음료를 줘서는 안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세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사열과 자외선, 높은 습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기능성 작업복이 있습니다. 이 작업복을 착용하면 통풍이 잘 되고 땀을 빨리 흡수하여 열을 배출할 수 있죠. 또한 무릎 구부림으로 인한 불편함과 쓸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여름에 작업을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고 그늘에서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굴에 들어갈 때에는 사다리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늘 생강, 수학 및 운반 작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